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할 서적은 머리 청소, 마음 청소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가기야마 히데사부로입니다. 1933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1961년 독립해서 로얄을 창업했는데 당시 자전거 한 대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7년 도쿄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하면서 회사명을 옐로우햇스로 변경했는데 매출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창업주가 전국을 돌며 학교, 공원, 역 등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으로 유명한 저자입니다. 자, 이 저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작한 일본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임의 활동은 해외에도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소에는 사람을 근본부터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청소로 환경이 깨끗해지자 회사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요. 온화한 분위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까칠한 마음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분노도 사그라뜨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청소를 계속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못 알아볼 정도로 인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나 목적 없이 청소한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청소는 매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청소는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매일 청소함으로써 결국은 달성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실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회사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하는 자동차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겉뿐 아니라 차 내부도 철저히 청소하고 점검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동차의 고장이 줄어들었고 운전하는 직원의 마음도 부드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청소와 뇌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저자는 적어도 인간은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것을 보면 뇌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선 가정의 생활 환경, 나아가 직장, 학교에서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손발을 사용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결국 머릿속과 마음을 청소하는 것 같다고 하였고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야신경을 암송하거나 노를 읊을 때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반야신경이나 노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듬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전의 문장을 암기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뇌를 활기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공매너가 현저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올라타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가방이나 짐이 사람에게 부딪힙니다. 하지만 부딪히든 말든 상관없고 게다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 것일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생활 감각 결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 감각이라는 것은 먼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결국은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고 밝고 즐겁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생활 감각이다. 부모와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키워지고 다듬어진 생활 감각이 나아가 사회 속에서 그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소가족으로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린아이들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생활 감각을 풍부하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겐 공부가 우선이 되었고
부모가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신이 불쾌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지만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폐가 된 것에는 대단히 둔감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저자는 인간은 손 놓고 편해지고자 하면 노력이나 성실, 인내, 고심 등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마음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정신이 붕괴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마음속 쓰레기입니다. 망상이란 머릿속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할 때 망상은 자꾸만 용솟음 친다고 합니다. 사심이 강하면 망상도 더욱 강해져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지 기쁘게 만들지를 생각하면 쓸데없는 망상 따위는 대부분 사라진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타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도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타인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더욱더 집안에 틀어박힌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고 결국은 몸을 움직이면서 타인과 접촉해야 결국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청소를 실천하고 타인에게도 권하는 것은 결국 청소가 바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손발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고 결국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머릿속을 말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책상 서랍은 무엇이든 일단 집어넣고 보는 장소가 되기 일쑤입니다. 책상 위에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심코 당연히 넣죠. 넣고 닫아버리면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한 듯한 기분이 드는 편의주의 대상입니다. 자, 서랍 속은 뒤죽박죽이 되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한참을 뒤적거립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이 앞날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확률이 결국은 높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나중에 다시 라고 항상 근본적인 해결 없이 대충 일을 처리하면 당신의 머릿속도 서랍 속과 마찬가지로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책상 서랍을 정리해보자. 틀림없이 머릿속도 정리될 것이다.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은 보잘것없는 일을 정성 들여 할 때 비로소 크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언정 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즈음에 좋은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를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자,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약속도 보증도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도 없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없는데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따라서 사람은 보잘것없는 일을 정성 들여 할 때 비로소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약속과 보증되어 있는 일을 해서 성장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저자는 확신했습니다. 자,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서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정신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결국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암흑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곁을 비춰주는 한 줄기 등불조차 없을 때 사람은 마음이 여려집니다. 여려지는 것보다도 거의 다 절망할 수도 있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동정은 받더라도 도움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결국 얘기합니다. 행동밖에 없다. 성과는 정말 얇은 종이 한 장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이 가져오는 성과를 위해 오로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믿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천하기도 어렵죠.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써 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신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달려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 아무도 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일에 힘을 써보자. 작은 행동이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결국은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비겁함입니다. 자, 대기업 직원 중에서 일부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귀한 인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대기업의 직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자신을 인류 인간이라 착각하는 것은 결국 비겁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리석음에 결국은 사로잡혀 인류인 듯 행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기에 혹은 엘리트가 아니기에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비천한가? 청소부가 비천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비천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결국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그릇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면 대답할 수 없다는 질문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런 젊은이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만이라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도 정하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좋을까라고 물어보았자 그 누구도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스스로,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그런 연후에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저자는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일수록 남에게 친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통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친절해도 닥친 문제가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조해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은 평온한 기분으로 문제 해결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조해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한 기분으로 문제 해결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인과 대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대인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인과 대인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소인은 시야가 좁고 늘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만 마음쓰기에 그것이 결국은 시선과 태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인은 주위 사람,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대가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결국은 틀림없이 청량한 충만감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슬럼프는 누구나 없죠. 자, 선생님도 슬럼프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 위기는 아니지만 자주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절망한다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가 되겠죠. 자, 일과 생활, 인간관계 등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분은 침울해집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보자. 슬럼프에 빠지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밝아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가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임으로써 기분 전환이 되고 슬럼프라는 무겁게 짓눌린 마음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행동하자.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야말로 슬럼프 탈출의 왕도입니다. 자, 자유입니다. 자, 자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진정한 행복은 자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늘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자유를 선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남이 보지 않으니 이 정도로 되었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내 멋대로 쓰겠다면 나의 자유는 틀림없이 좁아졌을 겁니다. 선생님도 안 보는 곳에서도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언제 어디서나 규칙을 지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기에 주인은 내게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